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순간까지 청와대 애착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청와대에 오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개방됩니다. 청와대는 5월 10일 10시쯤 개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청와대 곳곳을 누비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손석희 JTBC 특파원입니다. 지금 손석희 씨는 동경특파원, 임시특파원으로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를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자, 손석희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구석구석에서 인터뷰를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자신이 참 잘했다,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것은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랬을까요? 손석희 앵커가 바로 그걸 질문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큰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 청와대는 이 손석희의 문재인 인터뷰 예고편을 계속 띄우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JTBC가 25일, 26일 이틀 동안 방송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자신이 선호하는 그런 이 손석희 앵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다고 손석희 씨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을 미화하는 데 사용될 목적으로 지금 녹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손석희 앵커는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굴 수는 없을 겁니다. 본인 이름값도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하고 나는 계속 남아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이 손석희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한다는 기사가 나간 뒤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규제 유튜브 채널에 나온 것이 사실은 그때는 화제였습니다. 메이저 언론을 제치고 왜 나갔을까?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는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많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편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이 JTBC가 조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나름대로 이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작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이제 끝나가는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이 문재인 인터뷰를 갖다가 또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처럼 만들었다가는 JTBC의 명망에 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 공개 예고편을 보면 일부러 좀 공격적인 질문들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냉정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자, 손석희 앵커가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용이죠 뭐. 손석희 별로 신경 안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문재인, 네,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자, 이 말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해서 한방 먹인 겁니다. 지키기는 누굴 지켜? 선거용이죠 뭐. 지금도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키겠다, 이재명을 지키겠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선거용이죠 뭐. 나 이제 신경 안 씁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좀 삐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JTBC가 20일 공개한 대담 문재인의 5년 인터뷰 예고편 중 일부 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겁니다. 25일, 26일 방송된다고 하는데 6편의 예고편을 지금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장사 한번 해보겠다는 건지. 자, 손석희 전 앵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에서 녹화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6편의 예고편을 보면 손 전 앵커의 몇몇 질문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손 전 앵커는 민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요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묻자 문재인 대통령은 큰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고편, 손석희 전 앵커가 물러나는 정권과 새로 취임하는 정권은 알게 모르게 갈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그걸 왜 갈등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손 앵커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한다면 갈등으로 비춰지는 건 당연하다. 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박수현 수석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회방 놓고 괴롭히고 해놓고 그게 뭐 갈등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자, 손석희가 또 묻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문재인 대통령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기본이 안 된 주장이다. 북한이 핵 가진 데 대해서 비판을 할 줄도 모르고 우리는 안 된다. 기본이 안 된 주장이다.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JTBC 측이 대담 문재인의 5년에 대해 23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임기 동안 있었던 굵직한 이슈들을 회고하며 공과를 짚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선 후 불거졌던 여러 논쟁적인 현안에 대한 입장, 퇴임을 앞둔 소회까지 대통령의 생각이 두루 가감없이 담겼다. 한마디로 문재인의 하소연, 문재인의 그 주장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방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석희 전 앵커는 이런 부담 때문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질문할 것이다. 아무튼 이런 질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답변이 만약 나온다면 손석희 앵커가 재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질문만 껄끄러운 척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변명 이런 것만 늘어놓는다면 이 방송은 또 다른 시청자들의 분노를 낳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때로는 침묵 끝에 때로는 반문으로 회피하는 질문 없이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독 인터뷰는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의 편의를 상당히 봐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언론의 속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인터뷰는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 상춘제와 침류각 등 청와대 경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구중궁궐 같은 곳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한 마지막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나오고 싶어 했던 청와대, 그들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걸 윤석열 당선인이 한다고 하니까 배가 아픈지 청와대 곳곳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방송이 나가면 상당히 논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에서 바보가 이미 된 것 같습니다. 선거용이죠. 뭐 문재인 날 누가 지켜? 아무튼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관계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